지금도 이렇게 마을에 가면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그 조그만한데 그 많지도 않은데 한 1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 나중에 이렇게 그 원래 토백이들하고 보면 그 모여서 이렇게 뭐 할 때도 자기는 막걸리 한잔 하고 놀 때도 보면 옛날에 이렇게 그 기촌한 사람들은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냥 또 동네 사람들이 또 뭐 얘기할 게 있으면 동네 사람들끼리 따로 이렇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뭐 개중에는 좀 마을하고 이제 공감대를 잘 형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주 산 꼴짝에 집을 딱 지어놓고 내 땅이라고 측량 딱 하고 아예 집 밖에를 잘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먼저 찾아가도 얘기도 안 해요. 그분들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처음에 시골에 오면 뭐 먼저 하시는지 아세요? 내 땅 측량 먼저 해요. 그 측량하고 펜스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농기촌하는 사람들은 도예지 생활을 하다가 내가 뭐 땅 한 200평에다가 집 딱 짓고 울다리 딱 치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그걸 막 다니던 데를 울다리를 내 땅이라 그래가지고 뭐 200평, 300평 울다리 딱 치니까 삥 돌아다녀야 되고 기촌인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 기촌에서 제일 와서 들어오면 이제 땅과 이제 그 경계선 가지고 이제 많이 다툼이 벌어지니까 땅 측량에서 이게 내 땅인데 왜 남의 이게 이렇게 그 기존에는 그 측량에 이렇게 내 땅 개념 없이 이렇게 막 거기 내가 이제 이렇게 이 땅인데 실제로 보면 그 내 땅이 내가 지금 농사 짓는 땅에 들어온 거지만 실소유주는 저쪽 땅이고 이러니까 이거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거를 와서 말뚝받고 여기는 내 땅 또 침범 마 이러니까 펜스 치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은 그 길에 이제 행동의 제약을 받게 길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데 시골 원주민들은 땅에 대한 개념이 없어. 뭐 그냥 딱 줄긋고 이러는 게 없다고. 근데 기촌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땅 측량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딱 울타리 쳐.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맞아. 그런 게 싫은 거지. 사실 신천 1위에서 이제 오신 분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와가지고 딱 했는데 이 항상 다니던 길이 이제 요만큼이 들어갔는데 자기네 땅이라고 이걸 한 거야. 그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가 불편하잖아. 괘씸해가지고 여기다가 막아버린 거야. 그분이 떠나갔어. 그런 일이 많아 진짜 시골에. 기념하러 안에 떠나갔다고? 왜냐면 이게 공유로 온 동네 사람들이 쓰는 길인데 자기 땅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이거를 막 노속길을 예전에는 왜 잘라버리고 땅을 막 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이걸로 권리 주장하라고 그걸 땅을 막 찾아다니고. 내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펜스 치더라도 처음에는 치지 말고 동네 사람들하고 베풀어 가지고 원활히 된 뒤에 그 다음에 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말없이 그냥 턱 치거든. 그러면 담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담 풀라 그러면 한참 해야 돼. 진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도시나 이런 농촌이나 어디나 다 같이 사는 사람 사는 데고 거기는 어디 가나 사람 사는 데는 사람의 갈등이 있다는 거니까 그거를 알고 들어와서 여기가 뭔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니까 뭐 오면 좋을 때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면 좋겠지. 기농 오면 내가 도시에서 그 찌드는 스트레스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연이 주는 그런 청량감도 느낄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 인간에게 느끼는 도시에서 오히려 느끼지 못한 그런 또 인간에게 사람의 갈등이 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 옆 이웃이 나에게 대한 공격이 진짜 그 비수보다 날카로운 공격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그런 거는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시고 들어오는 게 아마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16년 동안의 세월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외지에서 나오고 뭐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는 다른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 와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여전히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르게 해가지고 해석하고 다르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들은 불편하지.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보다 그냥 그렇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좀 가깝게 그 만드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고
그리고 또 그들은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지금 영월에 살고 계셨던 분들, 쭉 살고 계셨던 그렇죠. 분들은 나름의 그렇지. 작은 개인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 가져오셨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거에서는 변화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예. 필요성은 뭐 예, 모르겠어요. 필요성이 없죠. 왜냐하면 정답게 살았으니까. 불편함이 없어. 불편한 것도 없었고 굉장히 편안하게 살았는데 근데 굳이 네. 그거를 할 근데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지. 와서 불편하게 또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변해야 되고 이런 게 싫은 거죠. 예. 사실 도시에서야 익명성이 보장. 오히려 도시의 타치가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것만 아니면 타치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장은 없는데도 어느 아침에 새벽같이 옆집에서 문 펄떡 열고 나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잔소리하고 그런 야단치고는 그만 또뭐 휑하니 가버리는 이런 일들을 뭐 후지기수로 겪게 되는데 아무개 있어 하고 원주민들은 뭐 새벽같이 일어나면 뭐 그 집에 막 불쑥불쑥 찾아가는데 두뇌가 장원 바람이 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초대도 안 했는데 왔단 말이에요. 그 이제 도예지 사람들은 그리는 게 초대도 안 했는데 막 왔다고 막 화를 내고 나면 막 그 속옷바람으로 있는데 막 문을 불쑥불쑥 열고 뭐 그런다고 그래. 근데 시골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라 그래야지 가고 초대해야지 가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원주민들도 교육받아야 되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교육받아야 되고. 원주민들은 난 좀 그거를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나오고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뭐라냐면 그 귀촌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 돈을 왕창 뭔가를 싸들고 오는 사람들, 나보다 낫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선입견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억 뭐 이렇게 몇 천만 원짜리 현금을 딱 들고 와가지고 그냥 딱 계약해가지고 오자마자 집 여기 사람들은 자기 집 질라 그러면 고민해서 돈 주자는 게 현금 동천에 현금이 잘 안 들어오니까 현금에 대한 그런 게 이 사람들은 현금을 현찰을 통장에 쥐고 있으니까 집 짓는데 그냥 뭐 촥촥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농촌에서 이렇게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저 사람들은 뭔가 알지 못하는 자산이 많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위축감 같은 게 있으니까 괜히 피해의식이 있고 공격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한껏 까보면 그 사람들 자산이란 여기 사는 사람 자산이나 뭐 차이가 뭐 있어요. 거긴데. 저는 이제 하고 다니는 게 좀 이제 독특하다 보니까 밖에서 오신 분들도 저한테 편하게 나오세요. 쟤도 밖에서 들어왔겠거니 그리고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겪는 거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저도 그 받았던 교육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오래 보는 그 영월 특유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금방 쉽게 사귀지 못하고 오랫동안 보고 그리고 내 성대 요만큼 미치고 이렇게 천천히 가요. 사귀는데.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밖에 계시다가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적응이 안 되죠. 저는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런데 영월이 조금 이래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영월고등학교, 영월중학교 학교가 하나고 석정학교, 중학교가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어떤 그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결속력이 강해. 아니 옛날에 영월고등학교 동문회하게 하면은 온 시내가 그냥 과정향렬하고 그냥 아니 이틀이 그냥 들썩들썩하고 우리 석정학교 다닐 때 막 밖에 못 나가고 사고 난다고 막 술 먹고 뭐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아니 하나의 고등학교가 동문회 하는데 온 시내를 다 휩쓸고 다니고 차를 다 없애고 중앙로를 막 가정행렬하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거는 뭐 군청이라든가 뭐 이런 뭐 경찰서 다른 그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그런 힘들을 얻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아무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런 것들을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 거지. 부역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빠졌어요. 안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삽질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삽질 처음이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열고 이제 주민들과 자연히 이렇게 친해지게 됐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항상 저희 부부에게 고맙다 그래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협조해 줘서 고맙고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저희는. 즉 손님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마을에 한 주민들 마을 사람인데 왔는데
근데 그게 지금 20년 지나도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그 이웃에 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영월에 온 지 거의 40년이 넘었대요. 근데 아직도 자기는 이방인이요? 예, 외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지역의 그 초등학교 출신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형성돼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외지예요.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 변해야 된단 말이야. 공무원들도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그 영월도 이제 많이 그렇지. 예, 그게 만연해 있잖아요. 거의 뭐 공무 올라가면 형이고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외삼촌이고 막 이러다 언니도 보니까 아들이고 들어가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 적이 없이 그냥 특별히 공무원 이거보다도 내가 얘기해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은 관계가 돼 있으면은 편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불편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지역의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고 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가니까 네. 그 맞네요. 그 어떤 그 정치 시스템도 그대로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못하는 것도 있네요. 그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실패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이제 그 되게 보면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동안 도시에서 이렇게 억눌려 살던 거를 여기 와서는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좀 같이 뭐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도시에서 그렇게 그 같이 어울려 사는데 지겨워서 왔는데 여기 와서 또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 그렇게 시달리다가도 왔는데 여기 와서 또 다시 사람 얼굴 부딪히는 게 참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낯가리구나 하는 거네. 예, 그래서 그 좀 같이 그래서 자기 혼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적 때 왔었던 경험적 상처들이 학습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를테면은 서울에서 누군가 내려왔는데 마음을 이렇게 다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월 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다 줬는데 이용만 당하고 그 사람은 떠나가 버리고 나는 남겨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영월에 이제 얼마 안 온지 안 됐을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서울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외지에서 온 서울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면 뭔가 이렇게 뭐 펜션 차리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입속만 차리고 떠나버린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남겨졌다는 마음을 정말로 깊게 마음을 줬는데 결국에는 상처를 받고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기억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받아들일 때 좀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럴 것도 있겠네. 이 도시라는 게 이게 욕망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욕심 때문에 그 시골에 살던 사람이 이제 서울로 다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은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몇십 년 지난 후에 그 좀 잘난 녀석들이 도시로 가더니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아오는 사람들도 상처받고 온 거예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욕망의 그 정글 속에서 이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물론 이제 루저들도 있지만은 이제는 거기에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시골에 대한 로망, 자연 로망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원주민들도 그런 피해의식,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귀촌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 그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 하는데 원주민들은 더 어떻게 보면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가 그 뭐랄까요, 그 미워하던 대상이 와서 또 내 갖고 있는 것마저 혹시 빼앗지 않을까라는 경계심. 그 다음에 또 이 내려온 사람들은 뭔가 좀 위로받고 좀 쉬려고 내려왔는데 텃세 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시골 사람들은 무식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갈등이 심화되고
적응 못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원주민들은 이 순수해요. 이제 뭘 드리면 그냥 먹고 그냥 금방 좋아하고 그런 분이라 3년 동안 동네 사람들하고 원활하지 못하다가 그분이 생각을 바꿔먹고 이제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 내려올 때는 막걸리를 사고 소주를 몇 병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뭐 밭에 있으면 아우 어르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따라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달라지고 저녁에 이 사람아 집에 있나 우리 집에 뭐 부치기 꼬놨으니까 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풀어지더라고. 동네에서 기촌한 사람들을 이용해라. 나쁜 말로 좀 시켜먹어라. 예? 근데 그 원주민들이 워낙 이 담을 쌓는 게 상당히 심해요. 갈등을 조금 갈등보다도 그런 거 하면은 또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일단 영월에 자기가 왔으면 그 이전에 거 다 버려야 돼. 뭐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그거 소용없어. 집에 금송아치 있는 건 무슨 소용없어. 어?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버리더라. 그치. 버리기 힘들다. 기농기촌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 계급장 띄어라. 과거의 계급장이니까 그런 권위의식이라든가 그런 거니까 그런 거 뭐 아니면 그게 과거의 어떤 직책, 내가 뭐 어디서 사장을 했거나 왕년에 뭐가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지만 드러내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가지는 게 저 사람 돈을 많이 가졌을 거라는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사실 까놓고 보면 그 사람 돈 없는 돈이 그 노동자로 사는 사람들이 뭔 돈이 많겠어요. 있어봐야 그 돈이 여기 있는 사람들 땅 다 팔아 정리한 돈이나 그 사람들이 가져온 돈이나 따지고 보면 거의 별 차이도 없고 그게 돈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서로의 선입견,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 경계 서로가 이렇게 벽이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해하면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계급장을 내려놔야 된다고. 당연하죠. 예, 계급장을 띄어야지. 저 같은 경우도 그동안 받은 교육 이런 것이 진짜 무용지물이라는 걸 절감하면서 생존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농부들 보니까 팔방미는 못하는 게 없어요. 스승으로 삼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 그것 때문에 제가 적응에 좀 그래도 그나마 성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그들의 그 상처를 이해하고 그것이 좀 그 열쇠가 아닐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의 미래 사회는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좀 관계를 좀 새롭게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새로운 거를 모색해 나가면 새로운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농기촌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이제 제안하고 하는 게 같이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은데 같이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좀 일을 만들어 보자. 누가 당신을 지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당신한테 지배받고 당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같이 필요한 거로 서로 합의돼서 같이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다. 이런 문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게 이제 그냥 뭐 우리가 문화 공연하면 노래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서로 얘기되고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꽁트가 하나의 그런 걸 꽁트로 만들고 그래서 꽁트로 만들어서 해결하고 이러는 게 그런 걸 하면서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서 얼굴이 그걸 볼 때 꽁트를 볼 때 이거 내가 전번에 저랬는데 얼굴이 확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난 그게 문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니까 문화가 이제 우리는 그런 주민들에게 그런 걸로 다가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연극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그런 꽁트 프로그램 아니면 뭐 노래극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걸 이렇게 주민들한테 한 공연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 그걸 휴식 겸 해서 한번 봤는데 저기 감 보고 나니까 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자기 반성할 수 있고 자기를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문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하다고 봐니까 난 그게 문화가 앞으로 해야 되니까 문화 부분이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을 소통하고 그게 새로운 발전을 토대를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그게 이제 새로운 발전을 토대하고 그게 결합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저도 영월 사람으로서 지금 느끼는 거는
영월 사람들만 가지고 변화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월로 오시고 또 영월에 와서 같이 사시면서 진짜 급격하게 조금씩 좀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물도 그렇잖아요. 고인물은 그냥 썩잖아요. 근데 그 물들이 다 들어와서 새로운 물이 또 형성이 되고 그 물 속에서 이 사업처럼 그 여러 사람들이 합쳐지면서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무지개 여러 색깔을 내서 아름다움을 발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월에서 진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문화예술인 것 같아요. 네, 그것만이 가장 편안하게 만나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이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 싶어서 영월의 어떤 변화적인 면에서 문화예술이 크게 작용이 됐고 앞으로도 문화예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되고 발전되어야지만이 더 많은 변화를 가지고 또 오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영월에 또 계속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빨리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사 와서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보니까 되게 그 정이 많아요. 정이. 네, 정이 되게 많고 그리고 서로 참 화합이 참 잘 돼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합이 잘 되고 정이 많은 동네는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화합이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화합이 잘 되는 이유가요. 화합이 잘 되는 이유가 우리 이장님이 잘 지도를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 그게 서로 각기 따로 놀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각기 따로 놀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사 오기 전 동네에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자라고 나고 컸고 했던 동네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폐갈림이라고 그러나 이런 게 좀 있어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네, 그 폐갈림이 반대하는 사람 있고. 네,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보면 그에 비해서 훨씬 참, 그러니까 그 지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막상 이제 한 2년 와서 있어 보니까 참 그 가족적인 분위기가 좀 느껴지더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참 또 잘못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동네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네, 정말 요즘은 그 이웃이 잘못하면 묻어주고 감싸주는 게 아니라 뭔가 약점을 갖다가 또 허틀어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저도 이제 많이 보는데, 이 운하길이라는 동네가 참 그래 사람 아직 좀 살만한 동네구나. 그리고 좀 그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다. 내가 좀 뭔가를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많이 아프시고 아버지 공경도 해야 되고 집안 살림에 또 막 자리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막 이렇게 내 취미 활동 많이 하다가 오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우연찮게 이제 뜨개 교실을 가게 됐어요. 뜨개 교실을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언니들이랑 이제 이렇게 알게 됐죠. 알게 되면서 언니들이 이제 이렇게 반겨주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에 정을 많이 이제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의 활동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뭐 여기에 이렇게 쑥 빠져들었죠. 마을의 장점은 되게 많죠. 왔을 때 거부감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 여기 이제 사람들이 저희들이 거기가 예 아니고? 아 여기 여기 사시는 주민들하고 분들이- 예, 뭐 거리감 두는 게 전혀 없고 저희들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게 이웃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잘 챙겨주셔요. 처음 뵀는데도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니까 첫날에 뭐 고추장도 주시고 무슨 잼도 주시고 그걸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고 저희들은 또 감사히 받고 그리고 또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아랫집에 계시는 어르신께서는 저희들이 농사를 잘 모르니까 뭐 씨앗을 갖다 주시면서 지금 이거 심을 시기야 그 다음에 이거 심을 시기야 뭐 이렇게까지 다 농사 해주시고 선생님이시. 네. 그죠. 네,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다 정말 딸 자식처럼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시니까 저희들이 편안하게 들어가서 생활하게 됐어요. 도시에서의 만남은 좀 자기 약간 이기적인 면이 많잖아요. 도시 사람들이 자기 실리를 따지고.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어제도 저희들이 마을에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라인 댄스 운동을 하는데 저번 주는 못 나갔어요. 선생님도 편찮으시고 또 사람들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못 만나다가 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들 반가워가지고 도시에서는 뭐 별 그런 거 없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예. 근데 며칠만 안 봐도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얼굴 보면 또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래도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하고 잘 그게 융화가 됐나요? 네, 저는 뭐 어렵지 않게 됐어요. 근데 어렵지 않게 한 거는 저에게 그 이장을 물려주신 우리 전 이장님이 굉장히 큰 힘이 좀 되셨죠. 그 이제 박동희 전 이장님이 저한테 이제 이장을 이제 물려주면서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칠삭동이가 이장을 해도 외지에서 온 사람은 절대 이장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을이었거든요.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그 이제 이장님이 정말 바람막이를 많이 해주셨죠. 바람막이를 좀 많이 해주셨고 또 열심히 했고요. 또 전 이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고 처음에는 주민들도 굉장히 언짢았겠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안티는 다 있는데. 그래.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장을 맡아가지고 처음에는 어차피 할 일이 또 많잖아요.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설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맞는 몇 명하고 이제 뭐 마을 가꾼다 뭘 한다 막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마을의 변화라는 거는 제일 큰 변화는 어떤 거예요? 제일 큰 변화는 좋은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분들이 그냥 무작정 여기 와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고 보면은 그래도 이 마을에 대해서 아시고 그래도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농촌 주민답지 않게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그전에는 그냥 내 농사, 내일 이게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마을 일이 먼저다, 마을이 우선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내재돼 있죠.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이렇게 탁 주고 던져놓으면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 학교 운동장에 그 무대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몇 센치에서 합시다 그러면 그냥 주민들이 그냥 그걸 다 재료 사다가 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주민을 그 목표에다가 맞추는 것보다 그냥 주민들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같이 고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주민들을 잘 이제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목표는 자연히 정해지게 되고 자연히 가게 되거든요. 근데 목표부터 정해고 나서 주민들을 그 목표에다가 맞추려면은 그게 부작용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들기름, 참기름, 감자, 옥수수. 하여튼 뭐 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많이 남아요. 농작물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민들이 아, 저 이장이 고생을 하는구나. 농사도 못 짓고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농사를 못 짓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이장이 그 당대에 자기가 이장을 했을 때에 자기만 알고 자기가 혼자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임 이장이 현 이장을 도와주질 않으면 마을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 이장은 또 전 이장을 이유를 깍듯이 해드려야죠.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이장님한테 제가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이장님 눈이 지금 많이 쌓이는데 트랙터 갖고 나오십시오 하면 나오세요. 연세가 저렇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트랙터 갖고 나오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거기에 뭐 트랙터 기름도 한 방울 넣어드리는 것도 아닌데 전 이장님이 그러한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전 이장님에 대해서 좀 깍듯하게 좀 해드리고. 또 연세도 있으시지 않아요? 네, 예. 마을에 또 원로시지 말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이장이 얼마만큼 마을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이고 뭐고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간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됐든지 제가 그래도 몸담는 마을이잖아요. 이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조금이라도 지금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또 저 자신이나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장은 주민들에 대해서 정말 공평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주민들 대할 그러니까 때 모든 면에서 공평해야 된다. 그렇죠. 주민들은 정말 공평해야 된다. 그리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 더 신경을 써주는 게 공평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다가 좀 마을을 나는 좀 내가 이장을 그만두더라도 그런 생각으로다가 산다는 거는 아마 변함이 없을 거예요.